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시황 파가시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이재명 정부의 공급 대책 이슈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최근에 용산공원 본체 이야기가 나오면서 와, 뭐 이슈가 뭐 정말 연일 뭐 정부 뭐 여당 뭐 야당 뭐 할 것 없이 지금 뭐 SNS상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용산공원에다가 질 것 같으면 국회의사당 먼저 밀어버리고 자, 거기다 15,000채 지을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용산공원, 뭐 국회의사당 연일 SNS에서 이런 뭐 이슈들이 물론 뭐 굉장히 좀 까는 거죠. 지금 국회의사당 같은 경우는 아니 용산공원 할 것 같으면 니들부터 거기 내놔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서로 이제 뭐 이런 갑론을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뭐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 보자라면 노이즈 마케팅이 일단 성공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용산공원 그것도 뭐 처음에는 용산 그 어린이 정원 쪽 조금만 얘기를 하다가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용산공원 본체 전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자, 물론 거기에 훼손된 부지를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체 전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 한 3만 채를 짓냐 5만 채를 짓느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 본체라는 소위 말하는 이 뜨거운 감자 핫 이슈를 들고 나오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이재명 정부는 집 못 지어서 미쳤나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결국은 대통령이 장관들 그 자리에서 아니 지금 이재명 정부는 집 못 지어서 정말 미쳤나 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하라는 거죠. 자, 근데 결국은 용산공원 본체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이 말씀 드렸었잖아요. 아니 정말 미쳤냐? 아니 용산공원 그것도 뭐 노무현 정부 때부터 뭐 절대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민주당의 뭐 좀 어떤 가치 뭐 이런 거하고도 연결되는 어떻게 보면 좀 건드리기 어려운 이슈였음에도 불구하고 용산공원 이슈를 들고 나온 것 자체가 야 정말 이재명 정부가 집 못 지어서 정말 미쳤나 봐. 용산공원까지 건드렸네. 자, 그러면 용산공원 건드렸으면 다른 곳은 못할 게 뭐가 있겠어.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재명 정부가 노린 건지 아니면은 그 과정에서 지금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재명 정부의 이 공급에 대한 이슈가 뭐 지금 전국을 좀 이렇게 좀 강타하고 있다. 이런 거는 어쨌든 간에 도움이 되는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이재명 정부가 공급에 미쳤다. 집 못 지어서 정말 난리가 났다. 정말 뭐 용산공원까지 건드렸다. 이런 거는 일단 사람들 마음속에 어느 정도 지금 심리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금 폭탄 이것도 이거는 직접적인 거니까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 거죠. 결국 미친 공급과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 이 투 트랙, 자, 이게 서울 전 지역 집주인들 이것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인데 제가 이건 구체적으로 좀 데이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서울 아파트 매물 현황을 봤더니 결국은 6만 6천 건대로 올라섰습니다. 자, 83 지금 세금 규제 대책이 나왔고 그 이후에 이제 813 대책이 나오면서 결국 세금과 공급이라는 투트랙이 8월에 열을 건너서 8월 3일, 8월 13일 이렇게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한 일주일 조금 더 지났는데 결국은 8월 3일 6만 건대에 딱 턱걸이하고 있었던 게 결국 6만 6천 건까지 올라섰습니다. 결국 9.4%. 야, 뭐 지금 6만 건에서 한 6천 건 늘어났으니까 거의 한 10%가 지금 늘어나는. 야, 갑자기 이렇게 매물이 그리고 뭐 다른 지역들하고 비교를 해보더라도 서울이 지금 압도적으로 1위예요. 지금 증가 순으로 봤을 때 결국은 서울 아파트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투트랙에 집주인들이
팔아야 될 것 같아. 결국 매물도 쏟아지고 세금도 지금 뭐 폭탄이고 결국 못 버티겠네. 빨리 팔아야지. 이런 방향으로 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일별로 매물 현황을 보더라도 8월 3일 날 6만 건이었다가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더니 하루 지나고 6만 1,000건대로 올라서고 6만 2천 건대로 올라서고 그러다가 또 뭐 왔다 갔다 하더니 결국은 8.3 대책 직전이었죠. 8.13 대책, 공급 대책 직전에 이때부터 이제 용산공원 문제가 나왔고 계속 이슈가 되면서 결국은 대책 직전에 6만 4천 건대로 올라섰습니다. 자, 그런데 8.13 대책에 대해서 생각보다 이거 공급이 뭐 약하네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면서 다시 6만 뭐 3천, 6만 2천 이렇게 되더니 용산공원 이슈가 굉장히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6만 5천 건대로 8월 19일 날 올라서더니 6만 5천, 6만 5천 이러더니 결국은 오늘 6만 6천 건대까지 올라서 있습니다. 물론 뭐 매물 상황은 계속 제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6만 건에서 6만 6천 건까지 그 중간에 8.3 세금 대책이 있었고 그 다음에 8.13 공급 대책이 있었는데 이재명 정부의 세금 그 다음에 이재명 정부의 공급 이 투 트랙 이후에 매물이 이렇게 6천 건 가깝게 늘었다라는 것은 뭔가 유의미한 일단은 뭐 이런 시그널로 일단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별로 보더라도 8월 3일에서 8월 22일 이 사이에 보면 성북구가 14.4%나 늘어났습니다. 최근에 성북구가 굉장히 그렇죠. 뭐 핫한 곳이죠. 굉장히 뭐 금액도 많이 올라가고 해서 자, 그러면 성북구 집주인들 입장에서 보자면 집값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더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면 집을 안 팔겠죠. 자, 그런데 압도적으로 지금 14.4% 1위잖아요. 그 15% 가깝게 늘었다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가다가 지금 이런 상승세들이 꺾일 수 있겠구나. 떨어질 수 있겠구나. 떨어지기 전에 빨리 팔고 나가야 되겠다. 집주인들이 하락에 대한 좀 위협을 느낀 걸로 공급과 세금 이 모든 것들이 일단 작용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마포도 13.2%나 늘어났고요. 강남도 12.9% 만 건대로 지금 올라서 있는 상황이고 서초구도 지금 12% 지금 늘어나 있어 8,500건이나 되고요. 송파도 11.5%가 늘어나서 5,690건, 5,700건 가깝게 쏟아져 있습니다. 연일 지금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영등포도 11.3%, 용산도 10.8%, 강서도 10.8%, 성동도 10.5%, 강동도 10%. 지금 이 10위권 안에를 보면 결국은 강남 3구와 그 다음에 강동, 보통 우리가 강남 4구라고 하죠. 여기에다가 마포, 용산, 성동, 마용성까지 해서 뭐 핵심 지역들에서 매물이 이거는 이제 세금 관련된 부분 이슈가 크겠죠. 물론 공급 관련된 이슈도 같이 포함된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동작도 9.7, 광진도 9.2, 중구, 그 다음에 구로도 8%. 야, 지금 구로 같은 경우 외곽 지역도 갑자기 8% 가깝게 쏟아져 있고요. 양천, 목동도 7.3%, 서대문, 종로, 노원도 지금 5.1%나 지금 늘어나 있고, 동대문도 4.8%나 되고, 지금 은평, 관악, 강북, 금천, 도봉까지 모두 24개구가 매물이 엄청나게 쏟아져 있고 중랑 같은 경우에만 마이너스 1.6인데 1221건에서 1202건으로 딱 20건 지금 조정돼 있어서 뭐 굉장히 뭐 미미하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뭐 지금 서울 중심권, 외곽 모두 24개구에서 매물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서울 전체적으로 6만 건에서 6만 6천 건까지 올라서는 일일 매물이 6만 6천 건이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긴 합니다. 자, 이렇게 매물은 쏟아지고 있는데 서울에서 생애 최초 그러니까 최초로 집을 산다라는 것은 무주택자들 얘기죠. 무주택자들의 70%가 2030 세대예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 집을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2030들인데 이 2030 무주택자들 입장에서 보자면 이제 집 살 이유가 사라진 거죠. 사실 이번에 공급되는 모든 것들이 2030 세대에 맞춰져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유리하게 가고 있죠. 자, 40, 50 세대들이 엄청난, 아니 2030만 사람이냐, 4050도 우리도 집 없다, 뭐 이렇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만큼 2030 세대 쪽에 엄청난 공급 물량이 배정될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아니 지금 이런 핵심지 노른자위 땅에서, 그것도 정부의 좀 뭐 공공 관련된 부분들이니까 전부 다 좀 저렴한 분양가 또는 저렴한 임대주택, 이제는 이렇게 가면 집 살 이유가 많이 상당히 사라진 거죠. 자, 결국은 매수 스탠스에서 대기로 지금 완전히 빠르게 전환하는 모습들이 실제 현장에서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대기로 지금 가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노원 같은 경우에 오늘 8월 22일자로 보면, 자, 지금 4월에 1000건이나 터졌던 동네예요. 어마어마하게. 5월에도 한 877건, 900건이나 터졌었고, 6월에도 675건, 7월에도 지금 한 683건, 거의 700건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1000건, 800건, 700건 이 정도로 엄청나게 터졌던 동네들인데, 지금 노원이 22일째 지금 들어가는데 124건이에요. 와. 뭐 9월 말까지 신고 기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곱하기 3을 해도 한 360, 400건이 안 됩니다. 지금 400건 아래로 내려가는데, 사실 이게 뭐 제가 볼 때는 300건 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노원도 뭐 거의 한 3분의 1 토막 이렇게 지금 나고 있는 이런 모습이니까, 외곽에서 2030 세대들이 엄청나게, 그것도 무주택자들이 매수를 했는데, 아니 이렇게 지금 공급이, 그것도 핵심지 노른자위에 많이 공급이 될 것 같으면 집을 살 이유가 더 이상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기 수요로 급격하게 전환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다면 이런 모습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도봉 같은 경우에도 391건, 400건 가까이 갔던 게 결국은 지금 87건이면 100건이 안 되는 상황까지 지금 내려가 있고요. 강북 같은 경우에도 200건이 넘었던 게 지금 25건이면 지금 하루 한 건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될 만큼 급격하게 지금 매수 수요자들이 대기 쪽으로 완전히 급격하게 전환한 게 보이고 있습니다. 금천도 165건까지 갔던 게 지금 41건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관악 같은 경우에도 369건, 400건 가까웠었는데 지금 41건이면 지금 뭐 하루 2건 거래가 안 되는 거죠. 뭐 2건이면 44건 정도 돼야 되는데 그만큼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고요. 구로 같은 경우가 많이 거래가 됐었죠. 688건이면 거의 700건 가깝게 터졌었는데, 자, 지금 6월, 7월에도 좀 거의 반토막 나는 것 같더니 지금 8월에는 78건까지, 와, 78건이면 하루 한 지금 22일이니까 한 4건 될까 지금 말까, 뭐 요 정도 지금 상황까지. 사실 뭐 하루 4건이면 지금 거래가 많이 되는 거예요. 4건이면 이제 88건인데 뭐 4건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인데 하루 4건이 정말 부러울 정도로 이 정도 지금 상황까지 가 있는 거죠. 마포 같은 경우에도 269건, 많을 때는 500건이 넘었던 지금 동네입니다. 그런데 마포도 아현뉴타운에 엄청난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20건까지 지금 내려가 있어서 하루 한 건이 거래가 안 되는 뭐 충격적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노도강이나 지금 금강구 이런 외곽 쪽 같은 경우에도 급격하게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뭐 하루 한 건은 될까 말까, 뭐 하루 한 2-3건 뭐 요 정도라면
지금 마용성 같은 마포 같은 경우에는 하루 한 건이 거래가 되냐 마냐 이 정도라는 거죠. 22일이 지났는데 이제 겨우 20건이라는 거고요. 용산도 162건까지 갔던 게 60건대로 완전히 반토막 아래로 내려가더니 지금 용산은 7건이에요. 7건이면 3일에 한 건 거래되는, 그러니까 뭐 하루 한 건은 말할 것도 없고 3일에 한 건 거래가 될게 말까 이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성동 같은 경우에도 많을 때는 559건, 거의 600건 가깝게 터졌던 동네인데 지금 200건대, 100건대, 100건 아래 그러더니 17건, 성동도 하루 한 건이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강동도 많을 때는 795건, 800건 가깝게 거래가 됐던 건데 493건, 500건 정도 머물더니 200건대로 완전히 반토막 아래 그러더니 38건, 올림픽 파크 포레온 둔촌주공 12,000채 아파트가 있는 동네인데 이렇게 38건이면 이거는 뭐 하루 2건이 거래가 안 되는 거죠. 하루 2건이면 44건인데 44건 아래로 하루 2건이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자, 강남도 마찬가지예요. 강남도 400건 넘게 한 500건 가까이 나왔던 게 200건대, 100건대 내려서더니 지금 26건이면 겨우 하루 한 건 정도 거래고요. 서초 같은 경우에도 391건, 400건 가까웠던 게 지금 100건대, 100건 초반, 그 다음에 20건까지 지금 내려와 있어서 하루 한 건이 거래가 안 되고 있고요. 송파 같은 경우에도 600건까지 터졌던 동네인데 200건대, 뭐 거의 완전 반토막 아래 그러더니 28건, 겨우 하루 한 건 정도 거래가 될 정도입니다. 매물은 쏟아지고 있는데 살 사람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죠. 뭐 너무나 일반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강남권은 계속 살펴드려서 지금 오늘은 비강남권 중에서 8월에 하락 거래가 나왔던 것들만 좀 살펴드리면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갤러리아 폴에 90평 100억 터치했던 아파트가 92억까지 내려가면서 8억이 폭락한 거래가 나와 있고요. 옥수동에 있는 레미안 옥수 리버젠 33평 같은 경우에도 30억 터치했던 아파트인데 26억 9천으로 3억 1천, 뭐 지금 30억 아래로 뚝 떨어진 거죠. 강동의 둔촌주공 올림픽 파크 포레온 25평형 6월에 25억 최고가 나왔는데 18억으로 7억 폭락한 거래가 나와 있고요. 광진구 광장 극동 2차 31평형 27억 터치해서 30억 쪽으로 가던 아파트인데 20억 1천만 원, 딱 20억 턱거래를 했습니다. 6억 9천, 7억 가깝게 폭락해 있고요. 광장 현대 5단지 27평형 22억 터치했던 아파트가 16억 6천까지 5억 4천이 하락해 있고요. 여의도 3부 27평형 39억 터치했던 아파트가 이건 뭐 40억 쪽으로 가던 거죠. 근데 32억 8천이면 이제 뭐 30억 초반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6억 2천이나 하락해 있고요. 동작구 흑석동에 명수대 현대 44평형 31억 6천까지 갔던 게 26억 5천으로 5억 1천만 원이나 하락해 있고요. 염창동의 염창현대 1차 30평형 12억 4천까지 갔던 게 7억 4천으로 5억, 이건 뭐 마이너스 40%나 지금 폭락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염창공원 쪽에 대규모 공급이 일어나면서 이런 일이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8월 9일 날 최고가가 나왔는데 8.13 대책 나오고 나서 공교롭게도 19일 날 12억짜리가 7억이 되니까 마이너스 40%, 물론 뭐 이걸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깜짝 놀랄 충격적인 하락 거래가 나와 있습니다. 성북구 기름 뉴타운 5단지 레미안 33평 같은 경우에도 5월에 12억 5천, 최근에 성북구에서 뭐 최고가가 많이 나왔죠. 근데 12억 5천까지 갔던 게 7억 6천으로, 자 이것도 마이너스 39%, 12억짜리가 갑자기 7억까지 폭락하는 이런 뭐 갑자기 이런 거래들이 쏟아져서 깜짝깜짝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금천 시흥럭키 21평형 7억 9천5백까지 갔던 게 5억까지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36%고요. 관악 신림현대 14평 5억 9천 9백 6억 터치했던 아파트가 4억까지 내려가면서 31% 하락해 있고요.
창동주공 17단지 15평형 5억 9,900, 6억 거의 턱 밑까지 갔던 게 3억 2,500, 45% 거의 반토막이고요. 창동주공 4단지 16평형 6억 터치했던 아파트가 3억 6천까지 마이너스 40%고요. 도봉 쌍문 한양 2차 14평 4억 1천만원까지 갔던 게 2억 4,500으로 마이너스 41%고요. 방학 신동아 1단지 19평형 4억 6,800까지 갔던 게 2억 8,500으로 마이너스 38% 거의 반토막이고요. 노원 상계주공 10단지 28평형 8억 4천까지 갔던 게 5억 7천으로 마이너스 32%. 중계주공 2단지 17평형 5억 8,200까지 갔던 게 3억 7천으로 마이너스 36%입니다. 자, 결국은 뭐 강남권은 강남권대로 지금 엄청나게 폭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강남권 중에서도 핵심지라고 할 수 있는 한강벨트 쪽도 엄청난 폭락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이외의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5년 전 집값 아래로, 그것도 5년 전 집값 앞보다 뭐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30% 충격적인 폭락 거래들이 서울에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투트랙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뭐 가장 시급한 건 미친 공급일 텐데, 이 미친 공급은 당장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심리전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뭐 지금 당장 막 공급이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확실한 어떤 공급에 대한 계획들, 아 여기 얼마 지을 거야, 미래 예측 가능한 공급들이 쏟아진다고, 그 다음에 또 실행력이 뒷받침될 만한 정책들이 쏟아진다면 사람들이 더 이상 조급할 이유가 없죠. 기다리지 뭐. 매수 수요가 대기 수요로 전환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조금은 나타나는 것 같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금 폭탄. 자, 결국 세금 폭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부동산, 아파트의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방법을 통해서 결국은 투자할 가치가 적어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지금 낮추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결국은 서울 전 지역의 집주인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핵심지는 핵심지대로, 또 외곽은 외곽대로 결국은 지금 거래가 완전히 끊기면서,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만약에 물론 심리전입니다. 부동산은 늘 심리전이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이것이 먹히느냐는 건데, 물론 이제 뉴스 심리가 또 중요하고 최근에는 또 SNS 심리도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동될지, 사실 뭐 부동산 시장은 늘 살아있는 시장이니까요. 자, 그렇지만 추석 이후에 대폭락 가능성은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추석 밥상머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거냐. 집값 떨어질 것 같아. 뭔가 불안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도 이걸 노리는 거겠죠. 추석 밥상 전에, 추석 이후 이전에 뭔가 결론을 내놔야 추석 이후에 요걸 지금 대폭락, 그래서 집값 안정, 자 이런 효과가 있을 텐데, 자 뭐 새로운 이야기 있을 때마다 제가 또 빠르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저의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 늘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삼양라면 많은 구매를 해주셔도 감사한데, 많은 분들이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가끔 또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일부러 꼭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셔서 참 귀찮고 번거로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일부러 이렇게 마음 써주신 걸 볼 때마다 제가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늘 몸둘 바를 모르게 다시 한번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가시 멤버십 킹스피도 개설해 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 누르시면 월 9,990원 책정되어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명신님, 비에스린님, 김하정님, 윤복자님, 핏빛을 사모님, 유흥준님, 미셸님, 조영돈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